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른 단원과 아예 연관이 없어요. 경우의 수는 완전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중2 때 2학기에 확률 파트 기억나요? 단원? 거기서 경우의 수 조금 했었죠. 하위 법칙, 곱의 법칙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쌓아서 올라가는 단계고 그거를 일일이 세지 않고 뭔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오늘 배워요. 양은 조금 많은데 생각보다 후딱후딱 할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단어를 아예 끝내버리려고 하거든요.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래서 이게 유형별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하고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푸는 방법이 조금 정해져 있어. 숙제를 하시다가 기억이 안 날 때 대비해서 찍는 거 플러스 전 이따 가야 되니까 뒷부분 뭐라고 또 찍어드립니다. 놀러 간대요. 부럽죠? 여행 가는 거지. 나 데려가. 자, 봅시다. 여기 되게 멋있는 말이 써있는데 220쪽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래? 나 F라서 이런 것도 막 좋아하거든. 지금 갈대 그림 그려져 있고 막 써있잖아요. 선택해야 할 때 모든 상황을 다 따졌을까? 다항식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경우의 수를 배운다. 경우의 수는 쉽다. 다른 단어가 연관성이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어렵다. 문장제 문제니까. 문장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자로 주는 게 아니고 수학으로 주지 않고 한글로 문제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죠.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는 단원이고 아 멋있는 문장 말하는데 살이 흘렸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바른 선택을 위해서 먼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지금부터 배울 경우의 수가 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선택해야 될 때 머릿속으로 이제 경우의 수 공식을 따져가지고 따져보라는 그런 큰 그림 이야기. 수학에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 해봅시다. 일단 용어를 하나 잡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사건이라는 말을 쓸 건데 여기서 이 말하는 사건은 뭐 살인 사건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수학에서의 사건은 여기 뭐라 써있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눈이 나올 수 있는 사건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내가 옷장을 열어서 치마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고를까 하는 그런 사건. 이 치마를 고를 수 있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형광펜 써져 있듯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경우의 수는 1번 뭐 하면 안 되고 뭐라 써있어? 노란색 뭐 없이 그렇죠. 빠짐없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안 되고 네, 중복되면 안 돼요. 우리가 경우를 카운팅 할 때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빠져도 안 되고 중복해서 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꼼꼼함이 많이 필요하겠죠.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지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다 셌는지 꼼꼼하게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은근히 쉽기도 하고 약간 되게 이중적인 단원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1번 4장의 카드가 있어요. 1카드, 1카드, 2카드, 3카드. 자, 이 중에 몇 장 뽑는데요? 이 중에서 3장을 골라서 일렬로 배열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를 몇 개인지 세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빠짐없이 세는 것부터 연습을 해봅시다. 쉬우니까. 자, 그냥 막 부르면 안 되겠죠? 내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려면 뭔가 여러분이 쓸 때도 규칙에 맞게 써주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맨 처음부터 갑자기 뭐 213 이렇게 만들지 말고 앞에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세는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세보자고요. 제일 작은 거 어떤 거 가능하지?
112, 112 맞아요? 그 다음 하나씩 커져보자. 1, 113 1, 3, 그치. 그 다음 1, 121 그렇지. 그 다음 1, 2, 123 또 1, 3, 131 그렇지. 1, 3, 132 자 100으로 시작하는 자릿수는 끝난 것 같죠 이제? 맞아요? 네. 그 다음 이제 2로 시작하는 거 만들어보자. 200 11, 네, 211 그 다음 213, 213 그리고 231, 그렇지 231 200대 더 있을까요? 더 없는 거 같죠? 좋아요. 그 다음 311, 잘한다 311 그리고 312 그리고 121, 어? 21, 321 그렇지. 끝났죠? 네, 총 몇 가지예요? 12가지. 네, 12가지다. 나름의 규칙을 찾아서 써주셔야 빠짐없이 다 쓸 수 있겠죠? 그냥 보자마자 312도 만들 수 있고 120도 이렇게 써버리면 절대로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유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카드가 1, 2, 3, 4 카드가 있는데 네 자리 정수를 만들 거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A, 1, 2, 3, 4 이렇게 이름을 줬대요. 그러니까 네 자리 정수 그 칸 수예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만들 때 자 근데 조건이 붙었죠. A1 1000의 자리는 1은 안 되고 싶고요. A3 10의 자리는 무조건 4를 골라달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정수가 몇 가지인지 얘기를 해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얘가 1은 안 된다 그랬어. 1 곱하기가 1이 안 돼. 그리고 3은 무조건 뭐래? 이 자리는 무조건? 무조건 4야. 자 그럼 4는 이미 썼지? 그럼 남은 3장의 카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 자 여기 뭐부터 넣을래? 2, 그렇죠. 2, 1, 1, 3, 3 그리고 2, 2, 3, 3, 4, 4, 1, 1 맞아요? 또 3, 자 2로 하는 건 끝났죠? 3, 1, 1 2, 3, 여기는 무조건 4, 2, 2 그 다음 3, 2, 4, 1, 잘한다. 또 없어요? 더 없다. 있어 없어. 자 2로 시작하는 거 있고 3로 시작하는 거 했어. 그 다음 4로 시작하는 거 해야지. 왜 안 되지 태인아? 그쵸 4는 여기 고정이죠. 그럼 더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총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내가 4가지. 이해되고 있어? 되고 있죠? 문찬 이해돼요? 말을 하면 그러니까 대답 같은 거 좀 잘 해봐. 그래야 안 졸리지. 뭔가 대답도 많이 하고 해야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좀 더 효율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일단 공봉상 이 유형이 좀 중요한데요. 자, 학생이 A, B, C 3명이 있고요. 얘네가 3명이서 시험지를 채점할 때 본인의 것은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해달래요. 본인이 본인 것을 채점하지, 그러니까 고르지 않는 케이스를 찾아달라는 거죠.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카운팅을 해야 돼요. 자, A, B, C 세 사람 밑에 본인의 시험지는 각각 스몰 A, B, C로 써보자. A가 스몰 A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누가 있어? 스몰 B, 스몰 C. 그쵸, 스몰 B, 스몰 C. 그럼 B부터 해보자. A가 B 거 채점해요? 그럼 얘는? A, 스몰 C. 얘가 근데 A를 채점해버리면 얘가 A를 채점해버리면
C가 C가 자기 거밖에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스몰 C. 그렇지. 그리고 스몰. 이해되고 있어? 그 다음에 A가 누구 거 채점할까요? C. C 거 채점해보자. 그럼 남은 시험지는 A랑 B 거 남았죠? 그럼 순서가 무조건 A, B. 밖에 안 되겠죠? 총 몇 가지예요? 겨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한데 얘들아. 거기 근처에다가 필기를 좀 할게요. 본인이 본인 것을 고르지 않는 경우의 수 라고 쓰고 자, 2명. 2명이 본인이 본인 거 안 고르는 거 몇 가지니? 하나. 하나밖에 없죠. 서로 바꾸는 거 한 가지. 자, 그다음 3명이 몇 가지였어? 우리가 방금 세보니까 3명이서 본인이 본인 거 안 고르는 케이스 두 가지. 2가지였죠. 방금 했었죠. 저기서 이게요 4명이랑 5명까지는 외워두시는 게 진짜 편하거든요. 4명을 한 번만 유도하고 앞으로는 유도하지 않고 무조건 외울 거야. 자, 4명 거 한번 해보자. 4명이 본인이 본인 거 안 고를 거예요. 해보자. 자, A가 누구 거 고를까 일단. 스몰 B. 스몰 B, B를 갑시다. 그럼 남은 게 이제 A, C, D죠. A, C, D. 그럼 얘가 만약에 A를 골랐어? 그럼 순서가 무조건 D, C죠. 맞아? 다시 얘가 B야. 얘 A 고르면 끝났지? 그럼 얘가 누구 고를까? C 가자. 그럼 A, B, A랑 D 남았죠? 그럼 순서가? A랑 D 남았어. A랑 D. DA. 그죠? DA밖에 안 되죠. 왜냐면 D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얘가 다시 또 B야. 얘가 D야. 그럼 A랑 C 남았거든? 그럼 순서가? 그렇죠. AC밖에 안 되죠. 이해돼요? 끝났죠? 자, 그럼 얘가 이제 C 거 가져갈게요. 그럼 A, B, D 남았어요. A, B, D. 그럼 A, D. D, B. 그렇지. 그다음에 C, A 끝났고 B를 가져갈 수 없고 그럼 D를 가져가면 A, B 남죠. 근데 A, B는 순서가 전혀 상관없네요. 그렇죠. 그럼 A, B도 있고 B, A도 있는 거야. 맞아? 마지막 A가 B 거 가졌고 C 거 가졌고 이제 누구 차례야? D. D 거 채점을 하면 A, B, C 남았어요. A, B, C. 그럼 순서대로 A, B, C 가능하죠? 또 C. C, 아, A. A, 아, 그게 아니라. 아, 네. A, B. B 남았고 또 C, B, A. A 남았죠. 끝났어요. 이해돼요? 몇 가지예요? 9가지. 9가지죠. 셋 이렇게 9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얘가 진짜 많이 나와. 왜냐면 솔직히 2명, 3명은 너무 카운팅이 너무 쉽잖아. 문제 내는 의미도 없어. 4명인데 직접 계산해서 9가지는 딱 적절하죠. 여기서 약간 나쁘면 5명까지 되는데 5명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4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나쁜 문제잖아. 그러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 이거 딱 너무 적절한 거야. 그렇지 않아? 딱 3개 적절하고 적절하죠. 딱 3개 적절하죠. 그래서 9가지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암기. 자, 그럼 유제 4번을 봐봐. 유제 4번. 우리가 쓰지 않고 할 거야. 3명의 학생이 본인 거 안 고르는 거 몇 가지라고요? 2가지. 2가지. 그럼 답은 2가지예요. 맞아? 잠깐 그림 펴볼래? (142쪽) 펴봐요.
근데 AI는 I가 아니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가 아니라는 뜻은 여기서 I가 1, 2, 3, 4 되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A1은 뭐가 아니고 1, 1이 아니고 A2는 2, 2가 아니고 지금 I가 1, 2, 3, 4 넣는 거죠. A3은 3이 아니고 A4는 4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4개가 본인이 본인 거 고르지 않는 케이스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보자마자 몇 가지? 9가지. 1번인 거야. 1-2번. 1-2번도 지금 생긴 걸 보면 이거죠. 5개를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건 이 5개 어떤 것도 뭐가 되면 안 돼. 5개의 곱이 0이 아니에요? 그럼 5개 중에 어떤 것도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지. 얘가 0이 아니야. A1-1이 0이 아니야. 즉 A1이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 A2는 2가 아니고 3이 아니고 4가 아니고 5가 아니죠. 본인이 본인 거를 안 고르러 본 거고 몇 명이야 지금? 5명, 그럼 몇 가지야? 44. 44가지인가? 이해되세요? 외워주면 진짜 편해요. 2-1번 은찬아 몇 가지야? 9가지. 그렇지. 2-2번 효민아 몇 가지야? 4번. 4번이야. 그렇지. 44가지. 이해돼요? 개꿀이죠? 나오면 무조건. 이거 고3 때 고3 저기 뭐야 중간고사 때 한 번 나왔어갖고 내가 이거 무조건 9가지 외워 했는데 바로 나와서 개꿀하고 1초 만에 팍 체크하고 넘어간다. 1초도 안 걸리죠 솔직히. 얼마나 편한데 이게. 자 그런데 3-1번은 약간 생각을 해야 돼서 정말 약간만 생각을 해야 돼서 얘기를 해주면 자 1, 2, 3, 4, 5죠. 5명이죠. 그리고 본인이 노트북이 1, 2, 3, 4, 5를 또 이름을 줬어요. 근데 2번 노트북에 A1을 넣어. 1, 2, 3, 4, 5가 노트북 가방에 한 개씩 넣는다고. 가방이 A1, A2, A3, A4, A5고 노트북이 1, 2, 3, 4, 5네요. 그런데 2번 노트북은 A1에 넣는데 2번 노트북은 A1에 넣어요. 그쵸? 그리고 K번 노트북은 K에 넣지 않아. 즉 본인 노트북은 본인 거에 안 넣는다는 거죠. 이런 몇 가지냐라는 거야. 원래는 이런 거 없으면 몇 가지예요? 44가지죠. 근데 여기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네. 그럼 여기 안에서 몇 가지 나올까? 9가지. 아니야. 그게 9가지가 아니야. 생각해봐. 아까 우리 저거 9가지 구할 때 방금 제가 괜히 지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왜 9가지였냐면 얘가 B가지일 때 몇 가지였고 3가지였고 D였구나. 이렇게. 얘가 A가 C일 때 몇 가지였고 3가지였고 A가 D가지일 때 여기가 3가지여서 총 9가지였던 거 기억나?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44가지가 나오겠어? 얘가 2 같고 3 같고 4 같고 5 가지일 때 각각 몇 가지씩 나와서 11개. 그렇지 11가지씩 나왔으니까 44가지지 않았을까? 그죠? 맞아? 그러니까 얘가 2로 픽스가 되어 있다면 몇 가지인 거야? 11가지인 거야. 이해돼요? 네 11가지 쓰세요. 체크. 3-2번 5개의 강의실이 있는데 101은 104번에 붙어있고 나머지는 본인 거 안 붙어요. 몇 가지예요? 11가지. 그렇죠. 11가지죠. 여기서 퀴즈. 강의실이 4개밖에 없어요. 잘 들어. 강의실이 4개밖에 없어요. 1번 교실은 2번이 붙어요. 나머지는 자기 거 안 붙여요. 몇 가지예요? 3가지. 3가지. 네, 강의실 4개면 3가지. 강의실 4개면 3가지. 이해돼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거 필기했지? 딱 저것만 외우면 돼요. 사실 요거는
이거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 두 개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좀 법칙다운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법칙들은 중2 때 이미 해서 별로 특별한 건 없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어저께도 쌤이 곱의 법칙 얘기하는데 자꾸 곱의 법칙 하니까 어떤 애가 고백 법칙이요? 이러는 거죠. 아니 곱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뭘 고백을 해? 이러고 했었는데 곱의 법칙? 내 발음이 이상한 건가? 곱의 법칙. 자, 은근히 헷갈려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 간단한 문제는 오히려 안 헷갈리는데 이제 앞으로 고등수학이니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언제 더하고 곱하는지 진짜 헷갈리거든요. 여러분이 보통 언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때 합의 법칙은 보통 언제 써요? A 또는 B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때라고 할 거고 얘는 A이면서 B라던가 이면서라고 하나? 사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확실한 그 조건을 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도 배웠었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한다 배웠어. 기억 안 나요. 이거를 조금 더 해줄게요. 자, 안 써 있어요? 합의 법칙은 여기다 써놔. 케이스를 분류해야 하는 상황에서 쓸 거예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면 둘이 더할 거예요. 다음은 곱의 법칙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때 그때는 두 사건을 곱할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팁이에요. 그래서 꼭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의 옷장을 소개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아니면 민소매 낫이에요 지금 이게. 뭐 그리지 다음에 얘는 하트가 그려진 민소매 낫이고 반팔티도 3개를 그릴게요. 옷 입히기 게임 같은 레이스 달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단추를 달아주고 다 혹시 구분이 되죠 지금? 자 질문을 잘 들어봐요. 내가 상의를 고를 거예요. 상의를 고르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민소매 또는 반팔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셀 거예요. 민소매를 고르는 건 몇 가지예요? 반팔을 고르는 거. 그럼 내가 상의를 고르는 민소매나 반팔, 민소매 또는 반팔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5가지죠. 자연스럽게 둘이 더하게 되죠? 왜 더하게 됐냐면 케이스를 분류할 거잖아요. 내가 상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1번 케이스, 민소매를 입는 경우라면 2가지 2번 케이스, 반팔을 입는 경우라면 3가지 케이스를 분류하면 합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 하의를 추가할게요. 하의를 치마 나나나나 교복 치마 쭉쭉 그 다음에 바지 긴 바지 하나 추가하고 뭐 추가하잖아? 긴 치마 레이스 치마 짠! 자 내가 그러니까 옷 한 벌을 입고 이제 나가고 싶어요. 한 벌. 자, 내가 뭐 곰돌이 푸처럼 옷도리만 입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미키마우스처럼 바지만 입고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상하이를 한 세트를 입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의와 하의를 다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위는 몇 가지 중에 고르면 돼? 5가지 중에 고르면 되고 하위는 몇 가지 중에 고르면 돼요? 3가지 중에 고르면 되죠. 그럼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세트가 몇 벌의 세트가 나오니? 몇 15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나갈 수 있어? 총 몇 개? 15 15가지의 경우의 수로 옷을 조합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내가 이 민소매를 입었을 때 이거 3가지, 이걸 골랐을 때 이거 3가지, 3가지 3을 5번 더 하니까 3호 15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의를 입고 하의를 입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순차적이죠. 옷도리 입고 바지 입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곱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엄청 간단한 걸로 예를 들니까 좀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두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아예 다른 케이스야. 물론 레이어드에서 민소매 반팔 같이 입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민소매만 입거나 반팔만 입거나 둘이 동시에 진행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케이스 분류는 합하는 거고요. 곱은 상의를 입고 거기에 대해서 하의를 또 골라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얘에 대해서 얘를 다 골라줘야 돼. 그러면 곱으로 가는 거예요. 그 느낌적인 그 느낌을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헷갈리니까. 이해되고 있어? 언제 합하고 곱하는지?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그림이라 저도 얘를 그려볼게요.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 슉슉 한복 그리기. 자, 이게 뭐냐면 길이에요. 길이고요. 이 길은 P에서 Q로 가는 게 몇 가지인지 세보자. 자, P에서 Q로 갈 거예요. 처음부터 케이스가 분류되죠. 1로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럼 1번 케이스 위로 간다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3가지 길이 있죠. 아래로 간다면 처음에 아래로 간다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2가지 길이 있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아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세지 맙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자,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이 3과 2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더해서 총 몇 가지 길이 있다? 5가지 길이 있다 라는 거고요. 자, P에서 Q로 갈 거예요. 근데 무조건 중간 지점이 여기선 겹쳐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게 일단은 P에서 몇 가지 가는 방향이 있고 가지가 있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게 3가지가 있고 여기서 Q까지 가는 게 몇 가지가 있고 2가지가 있죠. 자, 이거는 케이스 분류야 순차적 진행이야. 순차적 진행이죠?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순차적이라는 게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2가지니까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럴 땐 곱한다는 거죠. 나리? 네. 좋아요. 문제 풀어볼게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유나가 개 3마리, 고양이 4마리 기르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유나가 이만큼 기르고 있다고? 어이씨, 부장가 보네. 집이 겁나 큰가 봐. 어느 날 유나가 여행을 가는데 다음과 같이 데려갈 동물을 아니 다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1번 봅시다. 개 또는 고양이 중에서 한 마리만 데려간대요. 그럼 총 몇 가지예요? 7가지. 그렇죠. 말 그대로 7가지 수가 있는 거죠? 개나 고양이 중에 한 마리만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2번째, 개와 고양이를 각각 한 마리씩 데려간대요.
몇 가지죠? 12가지. 12가지죠? 개 중에서 3마리 중에서 하나 고르고 고양이 4마리 중에 하나 고르고 그 세트 조합이 총 12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너무 쉽죠? 007 해보자. 그치? 제가 그림 그리는 동안 한 6번을 하고 있을래요? 6번 뭐 1초 만에 할 겁니다. 육 6번에 1번 몇 가지? 몇 월? 6번에 2번 몇 가지? 15. 옳지, 잘한다. 자, 7번 봅시다. 집과 학교 사이에 이런 도로망이 있고요. 우리 집에서 학교 가는 가지수를 셀 거예요.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A를 지났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A 갔다가 학교 갔다가 갔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A는 한 번만 지날 거야, 갈 거면. 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처음에 큰 틀부터 잡으면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 집에서 A를 거쳐서 학교를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맞아?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집에서 A까지 먼저 가보자. 몇 가지예요? 2가지. A에서 학교 가는 거. 2가지. 2가지. 자, 둘이 곱할까 더할까? 네. 곱하겠죠. 왜? 순차적? 진행이니까. 몇 가지죠? 4가지. 4가지. 좋아요. 두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지? 집에서 그렇지. B 들렸다가 학교 가보자. 집에서 B 몇 가지? 3가지. B에서 학교? 1가지. 1가지. 총 몇 가지? 3가지죠. 끝났을까요? 뭐가 더 있어? 중가가 뭐야? 아, 그렇죠. A들이 동시에 들리는 거야. 자, 집에서 A 갔다가 B 갔다가 학교 갈 수도 있죠. 왜냐면 A가 연결돼 있잖아. 집에서 A 갔다가 B 갔다 학교 갈 수 있어요. 자, 집에서 A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A에서 B 가는 거? 2가지. B에서 학교 가는 거? 1가지. 총 4가지. 마지막. 어떤 경우도 있어요? B 같다. 그렇죠. 집에서 B 갔다가 A 갔다가 학교 가는 것도 있어. 집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3가지. B에서 A 가는 거? 2가지. A에서 학교 가는 거? 2가지. 총 11가지. 12가지죠. 자, 이제 뭐 할까요? 이 숫자들을. 더해요. 왜요? 케이스. 케이스 분류니까. 케이스 분류한 것들은 전부 합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싹 더해버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23. 네. 총 23가지 루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좋아요. 8번 해보세요. 볼까요? 그렇지.
근데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 A에서 C로 간다고 했는데 D로 간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갖다 줘.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갖다 줘. 같은 시간을 두 번 지나지 않아요. A 이렇게 갔다가면 A를 두 번 지나잖아. 찰 거야? 아, 뭐 가리진 않나 봐. 할만하죠? 별로 안 어렵죠, 연나는?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중2이긴 하면 괜찮죠? 14지.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주사위를 하나 뚜루룩 던졌어요. 짝수나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나면은 이거나 하니까 따로따로 짝수거나 소수거나 짝수인 케이스, 소수인 케이스 나오는 분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카운팅을 해볼게요. 주사위 던져서 짝수 나오는 거 뭐뭐뭐 나오니? 2, 4, 6. 네. 팔 주사위에 팔이 어디 있어? 주사위. 직육면체 주사위. 아니 정육면체 주사위.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옳지. 세 가지가 나왔죠. 자,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나와야 돼요. 소수 뭐가 있어? 중1 때 짝? 2, 3, 맞아? 몇 가지? 3가지. 세 가지죠. 그러면 케이스 분류했고 3이고 둘이 더해 곱해. 더해요. 더해요. 그럼 답이 몇 가지야? 6, 라고 하면 네. 땡이지. 왜 땡이지? 2가 9번 들어. 그렇죠. 맞아요? 중복되는 게 하나, 여기 하나가 중복되죠? 중복되는 걸 하나 빼줘야겠죠. 2를 다 빼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빼라는 거야. 그쵸? 한 번 중복됐으니까. 총 5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혹시 합의 법칙을 한다면 짝수인 케이스, 소수인 케이스 플러스 짝수이면서 소수인 케이스를 세서 중복되면 무조건 빼줘야 돼요. 짝수이면서 소수인